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2월에는 그냥 2차전지 2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최근 시황에 대한 분위기와 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여러분께 자세한 이야기 전달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무료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 로봇 산업 전망 핵심 자료집 만들어 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다 필요 없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2차전지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오늘의 시장을 먼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시황을 자세히 좀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 있죠. 오늘의 시장은 어떤 증시였냐면 미국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도 장 초반 같이 반등하는 듯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내려앉는 분위기가 나와줬는데요. 그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한국 증시는 좀 강력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증시도 보시면 오늘 갭상승했었죠. 그리고 코스닥 증시도 갭상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 막판 후반이 되자 초반에만 강했던 흐름이 좀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로 주가가 빠지다가 장 막판에도 애매한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코스닥 증시는 이랬고요. 코스피 증시는 그나마 괜찮은데 막판에 좀 더 빠졌습니다. 저 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나라고 흐름을 봤더니 이 흐름 때문이었어요. 바로 예탁잔고가 89조로 100조를 이탈하면서 단기 유동성 악화다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보시면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예탁잔고거든요. 예탁잔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려고 증권계좌에 돈을 넣어 놓잖아요. 그게 한국 예탁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상승 추세를 좀 잘 이어갔는데 상승 추세를 이탈해서 살짝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 현재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장막판에 코스피가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98조가 많이 이제 적은 자금도 아니거니와 사실 이 예탁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증시의 상승을 무조건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탁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 세계 대비해서 좀 강하고 약하고가 결정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예탁잔고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강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예탁잔고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하고 이제는 슬슬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한 뭐 정책 기대감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더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 전략은 우리 계속 추가적인 전략과 비슷하죠.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 거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좀 거래해 봐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 전략이 아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증시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한다면 코스피 중심의 거래는 사실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좋은 종목 골라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YC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오늘도 장중에 한 10% 정도 파동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이 비교적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시가총액 목도 완전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가볍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현 정부가 코스닥 부양책을 펼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서 코스닥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코스닥의 1위는 비중은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요즘 주요 기업들이 악재가 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기보다는 대장주들이 좀 쉬니까 좀 조심스럽다 보시면 돼요. ABL 바이오 2등주가 좀 최근에 좀 악재 생겼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있었죠. 뭐 완전 큰 악재라기보다는 단기 눌림목이 나오는 악재 정도인데 근데 이제 악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찜찜하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공략을 좀 생각해 보시는 방향성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야 될까? 이 예탁잔고가 분명히 그 한국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중 10% 늘리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저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은 로봇 관련된 종목하고 엮여있는 2차전지 즉 전고체 배터리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곧 로봇 관련된 이슈가 생각보다 좀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로봇 기업들 중에는 실적이 제대로 된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이 제대로 된 기업이 많지 않다는 소리는 주식을 못 사서 수익을 못 본다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로봇 뭐 이런 기업 좋죠. 다 좋은데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런 기업이 이 많은 비중을 살 수 없습니다. 유진 로봇 보시면 어때요? 적자가 연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가 거의 다 확정이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인 기업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뭐 100만 원 투자할 수 있죠. 200만 원 뭐 그래도 투자할 수 있죠.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억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게 그래서 사실상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저는 수혜 종목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2차전지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두시는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전체 계좌 성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장주는 전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이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해당되는 종목들이 대장주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와 왜 현재 공략 타이밍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지 여러분께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로봇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미국이 물가 하락과 경제 성장을 함께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태까지 제조를 미국 국내 본토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생산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트럼프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이번에 새롭게 지명되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 자체도 이 미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정부하고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가 같다면 강력하게 그 방향성대로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었는데 해당 인물은 지금 현재 목표를 지금 현재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내리는데 실제 금리를 내려가기 시작하면 물가가 다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금리를 내리면서 그냥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면서 AI라든가 제조업 이 로봇 자동화 시설 쪽을 많이 지원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제한이 되고 이제 문제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비싼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요 그 제품 자체는 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재료 자체는 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가면 너무 비싸요. 왜? 사람들이 서빙해주는 사람들의 서비스 비용, 인력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런 제품, 그런 이 서비스업부터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물가 잡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미국의 1인당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목표예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피해는 좀 있을지라도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내려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을 꾀하는 게 목표라서 가장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이 필요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피지컬 AI다,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금리 인하 분위기가 지금 당장에 나오진 않더라도 저는 3월 달, 4월 달쯤이 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근 물가가 잡히고 고용 시장이 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고용 시장도 중요하긴 한데 물가가 중요해요. 근데 물가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 이걸 누가 예상하냐? 너가 예상하냐? 아닙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페드에서 공식적으로 FMC에서 발표한 의사록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6년도 1분기라면 1월에서 3월이 지나고 나면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 끝날 것이다.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럼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지금 현재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죠? 근데 실제 이제 이런 수치는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2월 13일 날짜로 공개되는 미국 CPI 지표가 현재 예상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에 12월 달에는 2.7% 정도의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됐는데 현재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1월 수치를 보면은 2.5%로 나오거든요.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상치대로 실제 결과가 나오는 데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물가가 안정된다고 미국 중앙은행이 예상하고 있죠. 그럼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2월달, 3월달 추가적인 물가 둔화가 이어지면 금리 인하 분위기가 언제? 본격적으로 저는 뭐 빠르면 2월부터 늦어도 3월달, 4월달이 되면 더욱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기면서 분위기를 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케빈 워시라는 이 새롭게 증명된 인물 자체도요.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부터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미 물가가 잡혀 놓으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특히나 임기를 시작하는 6월부터는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극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때 가장 큰 수혜가 바로 로봇주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한국에게 기회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게 최근 미국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의회가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2건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무슨 법이냐? 국가로봇위원회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로봇 경쟁력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공할 국가로봇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해서 본격적으로 로봇을 보통 상용화시키기 전에 이런저런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가 쓰다 보면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 로봇 위원회 설립을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 2025년도 휴머노이드 로봇법이라고 해서 연방 정부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의 군사 공급 업체를 포함한 외국 기업으로부터 AI 탑재 로봇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의 공급망, 북한, 러시아의 공급망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죠. 이들의 아마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부품마저도 수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품들이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중국에게 미국이 곤란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로봇에 들어가는 사소한 부품부터 배터리까지 모두 미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서 이런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큼 로봇 기업들이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배터리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미국은 이미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고성능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이 훨씬 잘합니다.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는 한국의 삼성 SDI가 좀 독보적이죠. 그래서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준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배터리 공장이 이제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원래 자동차 시설 만들려고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만들려고 해놨는데 이거 사실상 실제 운용의 중심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ESS 중심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그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서 부진한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이게 그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없는 거죠. 잘 안 팔리는 겁니다. 전기차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개 공장은 총 4개 생산 라인 중 3개가 ESS용이고 전기차용 배터리는 1개 라인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굳이 되지 않는다면 이걸 어느 쪽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중심에서 생산을 하겠지만 향후 미국 본토에서도 휴머노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도 로봇용 배터리 생산이 이때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 SDI 향으로 이 원투형 배터리도 생산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거든요. 최근에 테슬라가 상당히 좀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투형 배터리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원투형 배터리를 통해서 이 배터리를 꽂아 넣은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생산 라인 공장을 멈추고 생산 라인 교체해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협의를 하겠지만 삼성 SDI도 분명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협의를 할 가능성이 꽤나 높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의 테슬라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안 그래도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휴머노이드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삼성 SDI가 중심이 돼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삼성 SDI를 사야 되는 거냐? 삼성 SDI도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미 이제 강조해 드렸었죠. 얘가 대장인 것 같다라고. 전고체 얘가 대장이니까 정말 이제 고민하지 말고 잡으실 만한 종목은 이 종목이라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다 좋긴 한데 파동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새롭게 가져온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사실 CSI까지도 편입하면 좋긴 한데 CSI 같은 경우에는 CIS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좀 조정받으면 사면 좋지 않냐라고 지금 여러분께 분할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너무 빨리 올라버려가지고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미 올라버린 종목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조금 더 사보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유럽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 회복과 인도네시아 투자 성과에 힘입어서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꽤나 많이 줄어드는 막판에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빔은 심지어 지금 현재 매출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고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가동하면서 품질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 제공되겠습니까? 삼성 SDI에 제공되고 있겠죠. 그죠? 삼원계 하이니케 양극재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식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와 협력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나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속도 조절이 잘 돼서 실적 흑자 전환이 좀 가능했던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 BM 이 삼성 SDI 계열이라고 하죠. 에코프로 BM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최근에 좀 눌림목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격적인 코스닥 부양책 속에서 가장 수혜 종목으로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2월달 안에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증시는 막 올라가는 증시는 아니다. 횡보 박스권에 가까운 증시가 나올 거다. 예탁장고도 살짝 죽었으니까. 그죠?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증시에서 비교적 몸집이 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지금 이제 기대가 되고 코스닥 부양책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들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하고 2차전지 관련 종목, 특히나 로봇하고 엮여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매력적인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꼽아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의 에코프로 BM이다.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본격적인 흑자 전환까지 좀 성공해서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때 저는 해당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젠 좀 다를 거예요. 근본적인 경제 회복,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돼서 돈이 풀리면 옛날에는 자산 시장이 거품이 끼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캐비너시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어지더라도 거품이 끼기보다는 실물 경제의 회복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실물 경제 회복의 근본이라고 하면 역시나 로봇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자료집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급등천주 포착 자료가 있는데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까시자마자 푸시 설정 버튼이라고 밑에 나올 거예요. 뭐 쓸데없는 내용 안 노리고 중요한 주요 정보 올릴 때마다 푸시 버튼 드리니까 여러분들 사인 드리니까 급등천주 푸시 버튼 설정하시고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급등천주의 공직을 두 번째 들어오셔서 자료집 받아가시고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천 종목이라든가 급등 포착 자료에서 매일 아침 시황 주요 뉴스 어떻게 시장을 대처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내용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추가적인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반도체 관련된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좀 두고 있어요. 최근 영상을 좀 많이 찍긴 했는데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형주 위주도 설명해 주면서 소형주도 설명해 달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 영상에 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원하시는지 큰 기업들 먼저 두 개 다 찍을 건데 큰 기업이 먼저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1번을 남겨주시고요. 지금은 난 좀 작지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중소형 기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두 내용 확인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영상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쪽으로 투표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